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 자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쳐다보시면서 저자가 저것도 지금 모르나 이런 표정으로 좀 쳐다보고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북인당색을 가진 허성이라고 하는 인물, 이 세 사람을 책임자로 하는 사절단을 조선은 고민 끝에 1590년에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했는데 이 세 사람 자체가 서인, 남인, 북인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당색이 달랐고, 또 세 사람 역시 개성도 전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활동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차이를 보였죠. 즉 황윤길이나 허성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다소 무례하고 당시 조선이 생각하고 있던 예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대충 넘어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같은 반열에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히데요시는 어디까지나 천황의 신하이기 때문에 조선 국왕의 신하인 내가 히데요시를 만날 때 당 아래에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원칙론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접대를 받을 때 대마도의 사람들이 조선 사신이 머물고 있는 집안으로 가마를 타고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예에 어긋난 일이라고 해서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마도주가 그 예에 어긋난 일을 한 자의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종일관 조선이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명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대등한 국교의 예를 볼 때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이제 막상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요 세 사람이 왕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전혀 틀렸죠. 황윤길은 일본 사람들의 수작이나 그들의 분위기로 볼 때 조만간에 전쟁의 패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김성일은 히데요시를 내가 보니까 그 눈빛이 쥐새끼랑 별로 틀리지 않았다. 그런 자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92년 4월 13일에 외란이 터졌죠. 결국 김성일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가 정치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는 그의 기록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 볼 때는 당시 조선이 어차피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일본인들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했을 때 약이 되게 될 어떤 전반적인 민심의 소동, 이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김성일은 이 이후 일본군들이 영남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경상도 초유사라고 하는 곳으로 그 직책으로 내려가서 이 외란을 갖다가 수행하고 의병들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우리가 흔히 황윤길은 쳐들어온다고 얘기했고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분법 자체가 이 시기의 외교적인 관례를 볼 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158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서양 세력의 동쪽으로의 진출, 그리고 일본에서의 급격한 내정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지, 요 두 사람이 잠시 동안의 일본 견문을 보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대책이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성일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일본에게 조선의 자존심, 즉 국가와 국가 사이가 대등하다고 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힘의 강약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서로를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으로 일관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그 발언 때문에 과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이후에 살신성인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 만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윤길 역시 그 발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외란이 일어나던 해에 병조 판서가 됐지만 곧 이후 병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외란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사람들인데 황윤길은 1592년에 세상을 떠나고 김성일 역시 영남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그 의병과 관군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전염병에 걸려서 159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 우리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황윤길은 침략하려 했다. 김성일은 그렇지 않으려 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에피소드 비슷한 상황 때문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막은 것이 아니라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가시화되고 있던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동의 전체 상황 속에서의 국가적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에 바로 조선이 임진왜란과 같은 미중유의 대전란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바로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막강한 강대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주변 국가의 동향 그리고 그 주변 국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대응을 가지고 평소에 그때그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황윤길과 김성일 두 분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